기후미식회. 제철 음식을 찾아서 전국 곳곳을 누비는 음식 탐험가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계속 늘 어디를 다니시니까 제가 여쭤봐도 최근에 정말 자연이 살아있는 곳에 또 취재차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디? 저는 네. 지리산 섬진강을 둘러 다녀왔는데요. 지금 이때가 또 너무 좋을 때여가지고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가시는데 다 따라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면 지리산 인근을 어디 지금 취재를 다니신 건가요? 주로 하동 쪽이 많았고요. 구례도 잠깐 들렸다가 왔는데 그냥 섬진강 라인 따라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은 이 하동이나 구례 이 섬진강 주변이 벚꽃 필 때 엄청 유명하거든요. 네. 벚꽃길이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지금도 엄청 온통 초록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요. 지금 막 연초록이 푸릇푸릇한 건가요? 아니면 남쪽이니까 이제 막 초여름 날씨인가요? 날씨가 어땠어요? 초여름 날씨였는데 네. 그래도 아직 시원한 느낌이 많아가지고 정말 지금까지가 황금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섬진강 날씨와 풍경이 어땠는지 저희가 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게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네, 놀러 갈 틈이 없어요. 섬진강을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알아주는 강이잖아요. 되게 유유히 흐르는데 그 옆으로 모래사장이 굉장히 멀찍이 펼쳐져 있어요. 아래쪽으로 보면. 그래서 그 모래톱에서 뛰노는 강아지들 보는 재미도 있고, 저도 저희 강아지랑 같이 가가지고 너무 신나게 뛰어놀아서 좋았던 기억이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자꾸 민물이 없어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그 모래톱이 그냥 서정적이고 너무 아름다움으로만 다가왔다면 요즘엔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거든요. 물이 너무 말라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지리산 하동 쪽에 있어가지고 늘 만나고 오긴 하는데, 그 친구가 그걸 조사하고 있대요. 네. 요즘에 그 바닷물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래서 민물은 마르고 있고 빙하가 녹든 어쨌든 지금 계속 수면이 상승하고 있을까, 해수면이. 네. 그래서 섬진강은 아래쪽으로 가면은 기수역이라 그래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바닷물이 올라오는 게 계속 많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여기까지 왔으면 더 올라오고 해마다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톱의 풍경은 너무 아름다운데 한편으로는 그냥 마음이 불편한 그런 풍경을 즐기고 왔습니다. 바닷물이 조금씩 올라오면은 섬진강에서 살고 있는 생태계도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렇죠? 네, 조금씩 변화가 있고, 보통 섬진강에서 사는 친구들은 그 중하류 쪽은 다 바닷물이 조금 섞여도 사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류로 갈수록 정말 담수에서만 사는 그런 것들은 위협을 좀 받게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강에 짠물이 자꾸 섞이니까요. 그리고 말씀 중에 섬진강 물이 조금씩 말라간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역시 지구온난화나 기후의 영향이겠죠, 지금? 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써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로 기후가 들쭉날쭉 난리가 났으니까 모든 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모래톱을 바라보는 풍경은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원래도 섬진강이 그 모래톱으로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 해가 질 때쯤 오후에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어떤 구간들은 그게 마음이 좀 한편으로 무겁더라고요. 네, 강바닥이 드러난 지점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이번에는. 지역마다 또
언제나 선생님은 이 탐험가시니까 음식 탐험가. 섬진강에 가셔서도 무언가 또 맛있는 걸 드셨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섬진강의 대표 음식으로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섬진강은 진짜 재밌는 게 많이 나는 곳인데 일단 상류 쪽으로 민물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는 참게가 유명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참게를 좀 재밌게 먹었던 게 참게 가리장이라고 해서 참게를 이렇게 옛날에는 돌학 같은 데 넣고 콩콩 찍고 갈아가지고 통째로 넣어서 약간 걸쭉하게 끓여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북쪽에서 먹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지, 경기도 쪽 참게는 매운탕처럼 끓여낸다고 하면 여기는 갈아가지고 통째로 갈아서 된장을 풀고 구수하게 끓여내는 게 특징이라 네. 이 동네 아니면 좀 먹기 힘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쪽 동네 가시게 되면 참게가리장은 한번 드시는 게 어떨까? 참게 가리장이요. 네. 왜냐하면 그 음식은 아직까지 그 뭐라 그럴까, 식당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게로 만든 간장 게장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런 음식도 있는데 예전에는 참게장을 그 우리나라 간장으로 짜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또 보관을 했다가 뭐 호박 같은 거 넣고 찌개를 끓여 먹었었어요. 그래서 참게장찌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아쉽게도 이제는 식당에선 팔지 않고 네. 댁에서만 해먹는 음식으로 남았더라고요. 참게 하면 섬진강에서 또 뭐 은어도 유명하지 않나요? 네, 이제 은어가 곧 철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은어를 튀김으로 먹고 밥으로 먹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네. 은어는 약간 싱그러운 향이 되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은어를 넣고 밥을 하면은 이게 수박 향이 난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을 정도로 네, 특이하고 귀한 그런 재료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웃나라 뭐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식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섬진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제첩국이랑 제첩 해무침, 제첩 부침개 이런 것들이 네. 또 빠질 수가 없죠. 다 드셔보신 거죠, 선생님? 예. 그럼 다 드셔보신 건데 거기서 제첩으로 만든 것 중에서 이런 거는 이번에 정말 맛있었다가 뭘까요? 역시 국일까요? 제첩국이 아무래도 제일 시원하니까 지금 가면은 강변에서 어머니들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잡고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다 이게 그냥 수작업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좀 배를 타고 나가서 잡기도 해요. 근데 이걸 가져와가지고 하나하나 끓여가지고 원래는 새벽마다 어머니들이 머리에 그 제첩국을 이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제첩국 사이소 이러면서 돌아다녔었죠. 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또 제첩국은 재밌는 게 차게 먹어도 따뜻하게 먹어도 다 맛이 있는 재료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르신들은 시원하게 아침에 해장으로 드시기도 하셨었죠. 선생님이 음식 표현을 하시면 격이 달라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생선인 은어밥을 싱그러운 향이 난다, 수박향이다 그러셨는데 제첩국도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다 시원하게 해장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주 다른 맛으로 막 상상이 됩니다. 네. 지금 제철 음식 찾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음식 탐험가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과 섬진강의 제철 음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번으로 문자 주세요. 장민영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노래 듣고 2부에서 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신가영의 순간의 순간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도 장민영 대표님과 또 섬진강, 또 봄철 나물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퀴즈 정답을 알아보고 가야겠는데요. 퀴즈가 이것은 5월에서 6월이 제철인 음식입니다. 1부에서 쭉 나갔었죠. 지금 아직 더 정답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하동 섬진강이 이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맑은 민물 모래 속에 서식하는 작은 조개인데요.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국으로 많이 끓이죠.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꼬막, 2번 제첩. 장민영 선생님 지금 네, 아니. 계시죠? 네네. 저희 이 퀴즈 정답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섬진강 제첩입니다. 네. 2번이에요. 저희 퀴즈가 정답이 늘 1번이라고 얼마 전에 나온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오늘은 2번이네요. 제첩. 그 섬진강 제첩 요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섬진강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섬진강만의 특징은 없고 네. 제첩이 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 네. 낙동강 하구에서도 나고 그래서 부산도 그 제첩국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파는데 섬진강이 워낙 가장 유명하고 거기가 네. 제일 많이 나서 그냥 그들이 먹는 방법이 쭉 퍼진 거가 좀 있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지금 뭐 제첩 해무침 이런 것도 많이 드시지만 예전에는 그게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너무 귀했죠. 그래서 국으로 거의 드셨고 아까 미역국 이야기도 재밌었는데 네네. 정말 이게 너무 작잖아요. 정말 작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끓인 다음에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그 알맹이만 떠내요. 아. 네, 알맹이만 떠내서 따로 놓고 그걸 가라앉힌 다음에 그럼 밑에 또 이렇게 해감이 안 된 모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개 껍질도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윗물만 쪼르륵 따라냅니다. 그래서 국에는 껍질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상태로 다른 요리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사실 제첩 채로 파는 것보다는 제첩국을 다 그냥 그 제첩을 잡는 분들이 가공까지 다 끝내가지고 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감을 다 해가지고 큰 솥에다가 끓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자면 원심불리기처럼 이렇게 휙 돌아가는 거에다가 넣으면 살만 이렇게 쏙 뜬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해서 걸러낸 다음에 국물이랑 같이 포장해서 얼려서 보내요. 그걸로 이제 건져서 회무침을 해먹기도 하고 제첩전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먹죠. 그러면 미역국 끓일 때 넣는 것도 지금 최윤경님 말씀처럼 어렵게 안 되고 해감이 다 된 걸로 그걸 가지고 그냥 끓여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3832님이 제첩국 맛있게 끓이는 법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이 왔는데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가공을 해서 주로 파는 건가요? 아니면 네, 요즘에는 거의 그렇고 뭐 네. 시장 가면은 제첩 알제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국물 요리는 특히 이 재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끓이는 게 국물이 진하게 나오잖아요. 큰 들통에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애써 집에서 그렇게 끓이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끓여봐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오는 거 하셔도 그 다들 조그만하게 간에 수공처럼 하시기도 하고 되게 진정성 있게 해주시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믿고 하셔도 되고 혹은 집에서 끓이실 거면은 한번 살짝 해감을 하는 게 좋고 혹은 해감을 하지 않으셔도 밑에 가라앉는 거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바르르 끓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조개가 입을 벌리고 그 제첩살을 뱉어내기 때문에 그 위에 것만 이렇게 떠가지고. 네. 그래서 간은 소금만만 살짝 하시고 보통은 부추를 좀 쫑쫑 썰어가지고 띄워서 같이 드시죠. 맞아요. 부추. 그 제첩국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시원한 맛이 상상이 막 되는데 그 섬진강의 제첩 말고도 또 죽순 요리가 유명하다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섬진강 그리고 지리산 쪽으로는 대나무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분죽이 거의 끝나고 왕죽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죽순도 다 종이 달라가지고 제가 나오면 또 종다양성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 중요합니다, 선생님. 예. 네, 그게 그 죽순도 이렇게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봄에 먹겠지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맹종죽은 사실 2월, 3월 되면 거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고요. 그리고 여기 섬진강변에는 보통 분죽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분죽은 4, 5월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5, 6월에는 왕죽이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쭉 따라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조금씩 맛이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맹종 죽순, 맹죽, 분죽, 왕죽이 2, 3월, 4월, 5, 6월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다는 거죠. 죽순인데. 그쵸. 이게 이제 그 종이 다 다르니까 말하자면 맛이 조금씩 다르고 맹종죽의 약간 터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분죽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부드럽거든요. 네. 그런 맛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내년에는 딱 처음 나올 때부터 조금씩 드셔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 죽순 정말 좋아하면서 이렇게 구분되는지 모르고 죽순인데 맛이 참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러면서 구분을 못하고 네. 그냥 먹었었어요. 선생님 음식도 잘하시는데 죽순으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레시피를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죽순은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제 뭐 아빠 따라 이런 동네 가면은 죽순 요리를 먹긴 하고 네. 아니면 왜 중국집에서 캔으로 나오는 걸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죽순을 어느 순간부터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와가지고는 왜요? 재래도 된 죽순을 먹을 수 없어서 그러다가 다시 지리산에 가서 친구랑 죽순을 캐가지고 바로 가마솥에 삶아서 먹었는데 정말 환상적인 맛인 거예요. 원래 죽순 요리를 할 때 죽순이 약간 떫은 아린 맛이 있어가지고 네네. 요리할 때 뭐 쌀뜨물에 해라 뭐 건고추를 넣어라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바로 캐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감자 삶는 냄새랑 고구마 삶는 냄새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맛있는 향이 나는 거죠. 죽순에서요. 그냥 물에다가 그냥 넣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말 거리가 맛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요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삶은 죽순을 받으셨다면 너무 쉽습니다. 사실 제일 추천하는 거는 네. 이번에 배운 건데요. 죽염에 콕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삶은 죽순을 그냥요. 네. 그래서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아니면은 그냥 정말 간단하게 볶아서 드시는 거. 그 어머니가 고사리 나물 하듯이 네. 그렇게 딱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가장 한식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죽순 볶음. 네. 네, 기름에 살짝 볶아가지고 그렇게 간을 해서 먹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 이건 좀 다른 방법인데 네. 그 동네에서는 죽순을 여러분들은 받으면 이제 뭐 냉동을 했다가 먹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냉동실에 일단 넣어두죠. 예. 네, 죽순 채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러니까 넓적넓적하게 이렇게 썰어서 살짝 말려서 보관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살짝 불려가지고 말하자면 건나물 하듯이 그렇게 네. 먹어도 식감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정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냉동실에 다 집어넣은 게 지금 아까운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죽순이 네, 그래서 한 상자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예, 이걸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죽순만 먹을 수도 없고 정말 네. 양이 많아서 그렇게. 근데 죽순은 여기저기 그냥 네. 식감으로 재밌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넣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또 이분들한테 추천받았던 거는 죽순전이에요. 죽순전이요? 네, 채를 썰어서 전을 부치는 거. 밀가루 계란물 묻혀가지고 그렇게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뭐 맛있죠. 죽순전. 그럼 죽순전 할 때는 채 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죽순을 얇게 썰어서. 네, 그건 해봐야겠네요, 진짜. 역시 선생님께는 뭘 하나 여쭤보면은 이 맛있는 음식의 표현이 정말 막 백과사전처럼 나오는데 지난번에 왜 그 잡초도 나물이다 그러셔서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다만 우리가 구분을 못할 뿐이다. 먹고 죽는지 괜찮은지. 근데 이번에 지리산 섬진강 쪽에 가서 어떤 재밌는 나물 요리는 없었나요? 기억에 남는 나물이나.
이제 봄나물이 거의 들어가고 네. 고산나물이 나올 때여가지고 아, 고산나물이요? 네, 높은 산에서 이제 거기는 기온이 아직 낮으니까 네. 병풍치 같은 그런 귀한 나물 나오고 자리곡나물이라고 해서 그것 자리곡나물이요. 네, 자리곡나물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키가 커요. 그래서 저도 음. 처음 예전에 봤을 때 아니 어머니가 저걸 뭘 하려고 저렇게 꺾고 가시나 어, 했었거든요. 어. 나물이 그렇게 큰 거는 상상을 안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건나물을 해가지고 주시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음. 지금은 여러분들 뭐 병풍치 같은 고산나물이나 아니면 자리공 같은 경우는 6월 늦게는 7월까지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찾아 드셔보시면 어떨까 해요. 예, 지금 최숙자님이 죽순 너무 맛있는데 들깨탕에 넣어도 맛있고 나물로 무쳐도 맛있죠. 맛있고 선생님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산나물 캐는 친구분은 혹시 설득해 보셨는지요? 하고 질문이 왔습니다. 저희 방송에 한번 나와달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네. 말 주변이 없다고 자기가 아쉽다. 다음에 제가 네. 나갈 때 한번 게스트로 전화 연결이라도 예. 그러게요. 직접 그 산나물을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그 매실 얘기도 지금 여기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하동에 매실을 사러 갈 때네요. 섬진강에 이랬는데 지금 한참 매실을 살 때인가요, 선생님? 청매실을 산다면 이제 그러니까 광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동으로 쭉 오는데 제가 이번에 너무 우연한 기회에 정말 그 70년대 산에 심어놓고 잊어버렸던 매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산에 같이 가가지고 네.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생에 그냥 매실나무가 오. 정말 커다랗게 있더라고요. 저 네. 그렇게 큰 매실나무를 처음 봤어요. 보통 다 그냥 재배하는 것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근데 너무 정말 향도 좋고 아삭아삭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얘기가 조금 세긴 했지만 네, 매실이 나오는 시기이고 지금은 청매실이 나옵니다. 하지만 뭐 향이 좋고 뭐 어디에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황매실 다 익은 매실 추천드리고요. 그런 것들 이제 구할 수 있으면은 구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해요. 네. 황매실을 추천하시는 거는 소화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 말하자면은 열매가 청매실은 익기 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황매실은 열매가 다 익은 거고 네. 다 익고 나면 향이 굉장히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황매실을 한번 요리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이라 네. 한번 구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섬진강의 대표적 음식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뭐 다 먹고 싶은데 저희가 바쁜 일정으로 섬진강에 갔다. 그래서 딱 하나만 먹고 올 수밖에 없다. 아까 그 최숙자님처럼 남편이 서둘러서 하나만 먹고 올 수밖에 없다. 그럴 때 한 가지만 딱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참깨 가리장이에요. 참깨 다른 데서 가리장.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제첩 해무침이나 제첩국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주문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끓여 드실 수도 있는데 가리장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경험 삼아 드셔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과 지리산 섬진강 제철 음식 이야기하면서 또 종 다양성 얘기가 나왔죠. 거기 가서 꼭 먹어볼 음식들 추천해 주셨는데요. 다음번에도 우리 음식 탐험가 장민영 선생님 어떤 얘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